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당연해서 그냥 지나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난 기술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석용 바늘인데요. 이게 그냥 쇠붙이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공학적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늘이요? 그냥 뾰족한 관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투석바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확실히 해보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바늘하고는 차원이 다른 훨씬 복잡한 개념이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바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정식 명칭은 동정맥루 천자침 세트,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투석을 위해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만든 특수 혈관, 동정맥루라는 곳에 쓰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여러 부품들의 아주 정교한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구성 요소들을 좀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한눈에 보이죠? 일단 초고강도 스테인리스 바늘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배가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멍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바늘 끝이 혈관벽에 딱 붙어버려도 혈액이 계속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 같은 구멍입니다. 또 피부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유연한 날개, 찌를 때 아프지 말라고 미세하게 입힌 실리콘 코팅, 30cm나 되는 특수 튜브에 동맥용인지 정맥용인지 헷갈리지 말라고 색깔까지 다르게 해놨어요.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세트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계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바늘의 특징 하나하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되고 표준화되어 있는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 모든 설계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ISO, 국제표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기기를 만드는 건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 어떤 회사가 만들든 이 엄격한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만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바늘의 굵기를 나타내는 게이지라는 게 그냥 크기가 아니에요. 17게이지 바늘은 1분에 250ml, 15게이지는 무려 450ml까지 피를 통과시키도록 설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의 지름이 환자의 투석 효율을 직접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수치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똑같은 바깥 굵기인데 벽 두께를 아주 미세하게 줄인 초박벽 바늘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 작은 차이가 뭐 그리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부 통로가 그만큼 넓어지니까 같은 굵기의 바늘로도 더 많은 피를 더 낮은 압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건 환자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공학적 선택인 거죠. 그리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1도. 허용 오차는 고작 플러스 마이너스 2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늘 끝에 경사각이에요. 너무 뾰족하면 약해서 부러지기 쉽고 너무 둔하면 찌를 때 아프잖아요. 그 날카로움과 튼튼함에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낸 수많은 연구 끝에 탄생한 정말 정밀한 값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설계도가 어떻게 실제 제품으로 탄생하는지 그 제조 공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전체 공정 흐름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냥 스테인리스 강철 튜브를 들여오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수십 번 갈고 닦고 날카로운 바늘이랑 플라스틱 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하고 마지막에 멸균 처리까지 와, 무려 12개가 넘는 단계를 거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잘못되면 제품 전체를 버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그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복잡한 과정을 몇 가지 핵심 단계로만 나눠서 볼게요. 먼저 여러 단계의 연삭, 즉 가는 공정을 거쳐서 완벽한 바늘 끝을 만들어내고요. 이걸 플라스틱 부품이랑 조립합니다. 그 다음엔 제곱센티미터당 0.25mg도 안 되는 아주 얇은 실리콘 막을 입혀서 부드럽게 만들고요. 미생물이 절대 못 들어가는 특수 포장지에 딱 밀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사선이나 가스로 완벽하게 멸균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요. 바로 이 바늘이 인체에 들어가도 절대적으로 안전한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거든요. 정말입니다.
시장에 단 하나의 제품이라도 나가기 전에 모든 재료, 모든 부품, 모든 공정이 진짜 무자비할 정도로 철저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니까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시험의 일부를 보여주는 생체 적합성 체크리스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재료가 세포를 죽이지는 않는지, 피랑 만났을 때 문제는 없는지, 혹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모든 나쁜 영향을 샅샅이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와, 이 문구는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자료에 명시된 합격, 불합격 기준인데요. 시험을 했는데 세포가 30% 넘게 죽었다? 그럼 그냥 불합격입니다.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이런 타협 자체가 없어요. 아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인 거죠. 그리고 이 숫자를 보세요. 멸균 공정이 얼마나 완벽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멸균 보증 수준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멸균 처리를 다 했는데도 미생물이 단 하나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100만 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상 0%에 가까운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학과 안전이라는 모든 관문을 통과한 제품이 이제 어떻게 시장에 나오게 되는지 지금부터는 비즈니스 전략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니프로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내세우고, 비브라운은 사용자 보호 기능, 프레제니우스는 우리는 투석 전문 기업이다 라는 신뢰도를, 그리고 테르모는 바늘의 날카로운 성능을 강조하면서 경쟁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가격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안전이나 성능 같은 가치로 승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해요. 하나는 안정적인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운 표준형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의료진이 바늘에 찔리는 사고를 막아주는 고급 안전장치가 달린 프리미엄 제품으로 우리 제품만의 특별함을 내세우는 전략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해외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공급망이 흔들려도 전혀 상관없이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 이야말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체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작은 바늘 하나에 담긴 거대한 엔지니어링의 세계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만약 바늘 하나에 이 정도의 기술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는 다른 수많은 생명 유지 장치들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주변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